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왜 오히려 더 멀어지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더 나은 삶, 풍요,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시각화하며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 그 깊은 좌절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된 게임의 규칙으로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에 무언가를 요청하고 갈망하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원한다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밀어내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원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희망, 기다림, 갈망의 모든 상태는 결핍이라는 진동 주파수를 우주로 송출합니다. 양자장, 즉 모든 가능성의 근원이 되는 이 우주는 여러분의 말이나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상태, 즉 여러분의 진동에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할 때 우주가 듣는 것은 부자라는 단어가 아니라 되고 싶다는 결핍의 진동입니다. 그 결과 우주는 거울처럼 정확하게 여러분의 현재 상태, 즉 부족함을 더 많이 반사하여 현실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역설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오히려 현실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무력한 게임을 끝내고 창조의 진짜 규칙을 배울 시간입니다.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지만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원함에서 존재함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가 말한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것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성한 상태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내면 주파수가 여러분이 원하는 외부 현실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존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주는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비추는 완벽한 거울입니다. 거울 속의 모습을 바꾸고 싶다면 거울에 소리치거나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거울 속에 당신이 미소 짓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미소 지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사람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돈을 원하는 대신 이미 풍요로운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을 기다리는 대신 이미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머무를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우주에 무언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주에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때 양자장은 여러분의 이 새로운 존재 상태, 이 새로운 진동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이라는 홀로그램은 여러분의 내면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배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곧 여러분의 현실을 창조하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왜 이 신성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그토록 어려울까요? 이유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각인된 정체성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 행동의 95%는 의식적인 마음이 아닌 잠재의식에 의해 지배됩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과거의 경험, 감정적 상처, 사회적 조건화로 만들어진 옛 나의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나는 풍요롭다고 말하려 해도 잠재의식은 수십 년간 쌓아온 나는 부족하다는
믿음과 감정을 즉시 재생합니다. 몸은 과거의 감정 상태, 즉 불안, 걱정, 결핍감에 화학적으로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강력한 잠재의식적 저항이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지 못하게 막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결국 현실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것을 끌어오는 게임이 아니라 낡은 정체성을 벗어 던지는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가진 새로운 당신이 되기 위해 낡은 당신과 싸워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세포 수준에서의 변화, 즉 후성 규전학에서 말하는 유전자 발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믿음이 여러분의 생물학적 상태를 바꾸고 이 바뀐 생물학적 상태가 새로운 전자기 신호를 방출하여 양자장과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 머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잠재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잠재의식의 저항을 뚫고 낡은 정체성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호흡에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하고 의식적으로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신체 기능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무의식과 의식이 만납니다. 호흡은 잠재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자 여러분의 생리 상태를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깊고 느리게 호흡할 때 심장 박동과 뇌파는 일관된 상태, 즉 심장-뇌 정합성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몸은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창조 모드로 전환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몸의 모든 세포가 안정과 균형의 신호를 받습니다. 이 정합성 상태는 단순히 편안함을 느끼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방출하는 전자기장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신체에서 가장 강력한 전자기장 생성기이며 이 장은 여러분 주변 수미터까지 뻗어나갑니다. 여러분이 결핍과 스트레스 상태에 있을 때 이 장은 혼란스럽고 비일관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호흡을 통해 정합성 상태에 들어갈 때 심장은 강력하고 질서정연하며 일관된 신호를 양자장으로 송출합니다. 바로 이 일관된 신호가 새로운 현실의 가능성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생각으로만 현실을 바꾸려 애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물학적 상태 자체를 바꾸어 새로운 현실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힘을 넘어선 존재의 힘입니다. 이것을 양자물리학의 관점에서 더 깊이 이해해 봅시다. 이중슬리 실험은 관찰자의 행위가 현실을 결정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입자는 관찰되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중첩된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관찰되는 순간 하나의 현실로 고정됩니다. 이것은 우주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현실을 선택하는 관찰자입니다. 무엇으로 관찰하나요? 바로 여러분의 존재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믿음이 만들어내는 전자기적 주파수가 바로 양자장에 어떤 현실을 선택할지에 대한 정보를 보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현실 창조가 실패했던 이유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주는 여러분의 신호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는 결핍의 주파수를 보냈을 때 우주는 그 결핍을 완벽하게 현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불안과 의심의 비일관적인 주파수를 보냈을 때 우주는 그 혼란스러운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여 혼란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주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한 것은 우리의 신호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려면 단순히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의 일관된 주파수를 방출해야 합니다. 신성한 상태는 바로 이 양자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일관된 관찰자의 상태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이 원리를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강력한 의식입니다. 바로 나는 이다 호흡 의식입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속으로 나는이라고 선언하십시오. 이때 나는이라는 단어 뒤에 어떤 수식어도 붙이지 마십시오. 그냥 순수한 존재의 상태,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근원으로서의 나를 느끼십시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다라고 선언하십시오. 나는 이 가능성이라면 이다는 그 가능성이 현실로 확정되는 선언입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내쉬며 이다. 이 단순한 호흡을 몇 분간 반복해 보십시오. 이 행위는 여러분의 분석적인 마음, 즉 이게 정말 될까라고 의심하는 에고를 우회합니다. 대신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선언을 호흡이라는 신체적 행위와 결합하여 잠재의식에 직접 각인시킵니다. 이것은 긍정 확언을 되뇌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나는 풍요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풍요로움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다라는 선언과 함께 이완되며 새로운 존재 상태를 저항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호흡을 하는 동안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여러분의 것이라는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감사의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의 평온함과 만족감을 느껴보십시오. 이 감정이 바로 새로운 현실을 자화시키는 에너지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2분만이라도 이 호흡을 시도해 보십시오. 이 신성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내면의 저항과 외부 세계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낡은 자아와 잠재의식은 익숙한 고통과 결핍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여러분을 끊임없이 시험할 것입니다. 갑자기 의심이 들거나 불안한 감정이 솟구치거나 현실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포기하고 역시 안 되는구나라며 옛날의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마치 정말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고 싶은 게 확실해?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저항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요히 나는 이다 호흡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내쉬며 이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내쉬며 이다. 외부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내쉬며 이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해 잠재의식에게 일관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로 살지 않겠다. 나의 새로운 존재 상태는 이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꾸준함이 요구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로운 상태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상태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마침내 여러분의 기본값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현실은 여러분의 새로운 존재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마법처럼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간절히 원할수록 멀어지는 욕망의 역설에서 시작하여 우주가 우리의 존재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의 저항을 넘어 새로운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열쇠가 바로 호흡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양자물리학은 이 모든 것이 영적 가르침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가 작동하는 근본적인 원리임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현실의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자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실패는 여러분의 무능함의 증거가 아니라 우주가 여러분의 신뢰에 얼마나 정확하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창조의 규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투쟁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미 그것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다 호흡은 이 새로운 존재 상태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열쇠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몇 분씩 하는 수련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점차 그 상태를 일상으로 확장하십시오. 거들 때도, 일할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여러분이 이미 완성된 존재라는 그 느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상태를 연습하는 것에서 신성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여정은 여러분의 진정한 자신, 즉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창조자로서의 본성을 기억해 나가는 가장 위대한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